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두산 여행을 준비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백두산 여행 시작 지점으로 심양, 장춘, 연길 등이 있는데요. 이 중 공항에서 백두산까지의 이동을 고려하면 연길, 흔히 연변 또는 옌지라고도 하는데요. 여기가 가장 편리해요. 인천에서 직항으로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한국과의 시차는 연길이 1시간 늦답니다. 중국 입국을 할 때는 도착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비자를 신청하면 저렴하기도 하고 편리해요. 단체 비자를 받으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5명이 함께 출입국 수속을 하게 돼요. 백두산은 한반도의 맨 꼭대기에 있죠. 중국의 길림성과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의 단군 신화 그리고 청나라의 건국 신화 배경지로 겹치기도 해서 오래전부터 양국의 경계를 놓고 논쟁이 있었어요. 1962년 중국과 북한과의 조약에 의해서 현재의 경계가 정해졌어요. 백두산이 엄청 큰 산이라 2,500m 이상 봉우리가 16개나 되는데요. 이 중에 9개가 북한령, 7개가 중국령이에요. 백두산 전체 면적의 4분의 3은 중국 땅이고 4분의 1은 북한 땅인데요. 하지만 천지만 놓고 보면 천지의 54.5%가 북한령이에요. 백두산 서파와 북파를 다녀오는 여행 상품을 예로 들어볼게요. 보통 백두산을 2번이나 올라가는 이유는 백두산 천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이에요. 산이 워낙 높다 보니까 수시로 날씨가 변하기도 하고 중국 정부에서 갑작스런 위험 요인이 발생했다거나 공사 중이라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일방적으로 입산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서쪽으로 한 번, 북쪽으로 한 번 이렇게 이틀 연달아 2번 산에 올라가는 여행 상품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2번 모두 천지를 제대로 못 보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답니다. 기본적인 일정은 연길공항에서 백두산 등반의 거점인 이도백화까지 잘 닦인 고속도로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때 북한 접경지역인 두만강 유역과 윤동주 시인의 생가, 학교터 등을 기념관으로 보존하고 있는 곳을 들르게 돼요. 점심때쯤 연길을 출발하면 저녁 식사 시간쯤에 이도백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박을 묵으며 백두산 서파와 북파 그리고 주변 연계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시 연길로 이동해 1박을 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거죠. 간단한 일정이지만 현지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선 엄청난 관광객의 물결에 휩쓸릴 각오를 하셔야 하는데요. 백두산 관광이 1년 중에 6월에서 9월까지 단 4개월만 가능한 데다 백두산이 한국인, 중국인 모두에게 민족의 영산으로 아주 인기 관광지예요. 중국의 인구가 10몇 억이잖아요.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며칠씩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백두산을 보러 와요. 관광객의 약 90%가 중국인이고 한국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봐야 10% 내외인 것 같아요.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입장권을 예매하면 입장 순서를 정해주는데요. 이 순서를 하루 이틀 전에 알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은 다른 관광 일정들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현지의 실제 일정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그 일대 5성급 호텔들이 전부 만실이라 등급이 하향 조정된 숙소에서 묵어야 한다거나 백두산 입장 순서를 늦은 시간대로 받아서 연계 관광지에 다 들렀다가는 오밤중에 저녁 식사를 해야 해서 한두 군데 관광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오전 시간이 붕 떠서 예정에 없던 선택 관광을 추가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길이나 이도백화에서의 호텔 수준은 내국인 수요에 맞춘 느낌이랄까요? 조식 메뉴는 주로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이고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같은 건 찾기가 어려워요. 또 간판이나 안내장에는 영어와 한국어 표기가 되어 있더라도 직원들은 영어나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실내외 흡연이 일상적인 사회라서 길거리나 건물 외부는 물론이고 5성급 호텔 금연실이라 해도 환풍기나 창문을 통해서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백두산 관광지가 중국 대도시에 비하면 약간 시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호캉스가 가능한 호텔을 기대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4성급인데 5성급보다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5성급이라 해도 음식이나 시설이 3성급 수준인 곳도 있고 해서 한국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백두산 여행이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백두산에 올라가는 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발 2,400 내지 2,500m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서파의 경우는 1,442개 계단을 올라가는 코스고 북파는 그보다 훨씬 쉬워요.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긴 줄을 서야 하고 셔틀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장백폭포나 주변 연계 관광지들을 다 따라다니자면 하루에 15,000 내지 2만 보 정도 걷게 돼요. 평소에 하루 10,000보 정도 걷기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무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래 걸으면 숨이 찬다거나 경사로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여행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특히 백두산은 북한과의 접경지대잖아요. 그래서 공항 입국대부터 주요 관광지마다 왠지 조심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통제와 관리가 상당히 엄격해 보인달까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자유여행보다는 여행사의 단체 관광을 가는 편이 안전성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국내의 주요 여행사들마다 상품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중국 현지의 조선족이 운영하는 삼땡땡 여행사 같은 곳들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 국내 여행사는 아무래도 한국 고객을 전문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디테일을 잘 이해하고 가이드와의 의사소통 원활하죠. 하지만 현지 여행사의 조선족 가이드분들은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왠지 좀 이해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말만 한국어로 할 뿐 뼛속 깊은 곳은 중국인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 있죠. 국내 여행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국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항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지 여행사는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항의를 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반면 현지 여행사는 항공권을 제외한 현지의 관광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지 중국인들이 내는 것과 같은 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즌마다 또는 환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때는 1인당 30-40만 원 정도도 저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을 이용한다거나 특별히 할인 항공권을 구할 수가 있다면 현지 여행사가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또 국내 여행사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선택 관광을 많이 끼워 넣거나 강제적인 쇼핑센터 방문을 수차례 하는 식인데 현지 여행사는 그런 게 없어요. 예외적으로 현지의 일정이 꼬여서 어쩔 수 없이 선택 관광으로 시간을 메꿔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중국인들이 내는 것과 같은 입장료만 내는 식이에요. 쇼핑은 고객들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안내해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에 따라 여행사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